안녕하십니까. CEO비치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복지를 활용한 2024년 마지막 비용 처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 구조 알려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된다, 법령까지 다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금 법인의 사업 범위에서 컨설턴트 분들도 그렇고 대표님 분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꼭 이 항목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 항목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냐? 관리가 복잡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복잡한 거 아니냐? 내가 비용 처리하는 거보다 이게 더 복잡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다른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쓰게 되면 장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출연을 했다. 그리고 직원 김모 씨, 최모 씨 산재를 당했는데 비급여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간병비 100만 원. 그리고 직원 이모 씨, 김모 씨, 박모 씨 자녀분들의 학자금 100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300만 원. 추석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추석 직원 정육 선물 거 20만 원씩 20명 400만 원. 창립기념 선물 500만 원. 직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500만 원. 직원 주택 전세자금 대부 1000만 원. 이건 실제로 이제 전세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사 가거나 했을 때 쓴 거겠죠. 직원 자녀 대학교 학자금 1000만 원 지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했냐? 상품권을 줬어요. 상품권을 줘서 10만 원씩 20명에서 200만 원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쓰고 나면은 여기 이제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남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줘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거냐면 내가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어떤 항목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항목들을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까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항목에 맞춰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설립비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거 그냥 설립 망하는 거예요. 그냥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자, 볼게요.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항목들을 정해서 직원 A, B, C에게 기금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 이거는 대표님께서 항상 정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 없고 시스템이 없고 그냥 내가 운영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 항목들을 최대한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택적 복지는 뭐냐면요. 쉽게 대표님께서 직원들한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주고 끝이에요. 끝. 끝. 복지예산 배분 끝. 그러면 이 직원분들은 내가 뭐 헬스장도 갈 수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5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알아서 쓰는 겁니다. 알아서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 선택적 복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0만 원 주고 네가 알아서 써. 요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음 장에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주고 끝난다. 그냥 내가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써야 되냐? 안 쓰셔도 돼요. 네. 자, 보세요.
그냥 내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닌 주고 알아서 쓰게끔 하는 게 선택적 복지라는 건데,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안 돼요. 외부 인원들은 되지 않고요. 저희 회사에 소속된 분들만 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야,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냐? 있어야 돼요. 네,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근로복지기본법 제3절 선택적 복지 제도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 이 81조를 보시면요. 선택적 복지 제도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는 업주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 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뭐가 있냐? 병원도 이제 페이닥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관리 이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부장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한 명한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제82조 선택적 복지 제도의 설계, 운영.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 자, 선택적 복지를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근로자의 사망, 장애, 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 보장 항목과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 활동 등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 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 복지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골고루 쓸 수 있게 어떤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 제도의 복지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산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죠. 법에 전산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제공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탁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법을 좀 보여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 복지 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는데 선택적 복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제 예전 방송을 찾아보시면 이제 선택적 복지라는 게 있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좀 부정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금을 주면 안 되네, 뭐 하면 조사가 나오네, 뭐 하면 안 되네, 성과급을 주면 안 되네, 뭐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제 84조 볼게요. 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 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복지 증진. 자, 성과 배분에 나와 있어요. 복지 증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좀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 그런 직원분들에게 좀 더 복지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명, 제한 등의 보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무언가 발명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연계해서 복지의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라는 거는 내가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직원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대표님들께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고 직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시스템이나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선택적 복지 제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고 선택적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립이 필요하시거나 도입이 필요하신 대표님, 병원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COE 및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COE 빛의 서진우였습니다.